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엑셀 시험을 치고 왔고요. 늘 항상 언제나 일요일에 허겁지겁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은 선거 유세 따라다니느라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공개 유세가 없는 날 미리 녹음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할 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했어. 그러고 나니까 목, 금, 토, 일요일까지 계속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유세가 저녁에 있어가지고 오전에 시험을 친 다음에 외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진짜로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진짜 영영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엑셀 시험 진짜 완전 망했어요. 이 한글이랑 완전 다르더만. 이게 엑셀 시트를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총 4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연습할 때에는 1작업, 4작업이 조금 번거롭고 2작업, 3작업이 조금 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따라 했고. 근데 막상 시험지를 받고 혼자서 엑셀을 켜서 하려고 하니까 이야,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1작업은 일단 함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절반이 뭐야. 거의 다 못했던 것 같고 4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거였는데 1작업을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4작업까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점 중에 한 200점만 넘어도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200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직관적인 거를 좀 잘 하다 보니까 아래 한글은 A등급, 제일 좋은 등급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원래는 28일부터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28일에는 아예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내일 모레 치는 엑셀 수험표를 뽑는 것도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KPC 한국생산성본부에 들어가서 한글 합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엑셀 수험표를 뽑았습니다. 엑셀 교육 끝나고 단 한 번도 엑셀을 켜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제가 정말 양심이 있어가지고 높은 점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200점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시험을 치고 나오는 길에 이미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글 시험 칠 때는 제가 이제 버스 타기 싫어가지고 걸어갔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내 고사실이랑 좌석 번호까지도 똑같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오르막이 심하고 길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더운 날씨에 걸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 이야, 그래도 제가 금오산 뒷길 그 꾸불꾸불한 경사진대를 잘 돌아다녔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걸어갈 땐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언덕이 별로 언덕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금오산보다 험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평지와 다름없다.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왜 부산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엄청 꾸불꾸불하고 뱅글뱅글 도는데. 근데 저는 갑자기 언덕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높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런 거는 별로 무섭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글 시험 치러 갈 때 도보로 왕복 2시간이었던 거리를 이번에는 운전해가지고 왕복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도 제가 시험 치러 들어갈 때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골목이 되게 100m마다 있는 그런 곳에서 골목을 잘못 들어가서 도착 시간이 조금 밀려서 토탈 40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엑셀 시험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9일에 사전투표를 미리 하고 왔습니다.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지방선거 본선거 바로 하루 전날 6월 2일이 될 거라서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 제 방송의 업로드가 6월 9일 예정인데 그때쯤이면 지방선거 열기가 좀 식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날은 게스트랑 같이 하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약속은 안 잡은 상태예요. 그냥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선 얘기를 할지 그냥 일상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게스트 섭외가 잘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아, 이번 주 너무 바빴어가지고 우리 비욘세님, 광민지 작가님의 농담의 진심 책을 사놓고도 이제 한 장, 두 장밖에 못 읽었어요. 읽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바쁘다. 그래도 지선 끝나고 나면 재취업해야 되니까 그것도 바쁘긴 하겠네요. 어쨌든 책을 좀 읽어야겠다. 자, 오늘은 제목에 있듯이 고지능 우울 검사를 할 겁니다. 트위터에서 또 신기한 거를 봐가지고 낼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쉬지 않는 주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나는 ADHD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우울이 너무 깊어서 이게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ADHD처럼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많았잖아요. 근데 우울이나 불안이 너무 높은 사람은 이 산만하거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를 고지능으로 커버하고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고지능 우울 검사라는 텍스트를 봤을 때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막 엄청 신뢰도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하는 테스트는 모두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자, 고지능 우울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ai 고지능 우울 검사. 지능이 높을수록 우울을 숨기는 능력도 발현 양상도 달라집니다. 일반 우울증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고지능 오타가 있네요. 고지능 특유의 우울 증상을 AI 그림 검사 LOWENFELD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로웬펠드 1939와 설문 웹 2013을 통해 분석합니다. 보고서에 분석할 이름,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검사됩니다. 익명으로 할까? 입력하지 말자. 이것도 누가 내 정보를 캐갈지 몰라. 검사 시작하기. 첫 번째 검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을 넣어보세요. 무엇을 고르든 고르지 않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스크롤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둘러보고 마음 가는 사물을 탭하여 골라보세요. 한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최대 5개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5개 한번 골라볼게요. 모래시계, 비행기 모형, 간식 그릇, 전화기, 이어폰, 시계, 우산, 트로피, 헤드폰, 돋보기, 자물쇠, 스노우볼, 캔들, 체크리스트, 열쇠, 안경, 선물상자, 만년필, 나침반, 지구본, 거울, 로켓 모형, 편지, 닫힌 서랍, 책, 분재, 노트북, 저울, 체스, 말, 포스트잇 메모, 달 조명, 커피잔, 퍼즐, 수정, 선글라스, 작은 인형, 조개, 접힌 지도, 케이크, 사진액자, 엽서, 돌, 화분, 고양이 중에 자 다시 거꾸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 고양이, 케이크, 뭐가 있을까? 저울, 제가 약간 평균, 평등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울은 잠깐 보류할게요. 안경, 저한테는 안경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2개를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간식 그릇 조금 미묘하다. 저울이랑 간식 아까 케이크 골랐는데 간식 그릇 이어폰 없으면 못 살죠. 근데 마음이 가는 거니까 간식 그릇으로 하겠습니다. 5개 다 골랐고요. 완료. 주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렇다. 성과를 내도 기쁨보다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과를 내도 내 기준보다 못 미칠 때 항상 이게 내 능력의 전부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굉장히 자아성찰을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냈어.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느냐는 거니까 아니다. 그다음에 힘든 감정을 주변에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완전 그랬어요. 저는 힘든 감정을 좀 주변에 전이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오히려 회피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들어주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좀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이거 보통이다로 할까요? 특별한 계기 없이도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삶의 의미요? 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얘도 보통? 죽음, 존재, 우주에 대한 생각이 일상을 방해할 때가 있다. 죽음, 존재, 우주. 존재, 우주는 잘 모르겠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 저부터도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뭐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는 한데 그냥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상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네. 저 좀 그래요. 전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싶어 하는 편인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최근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누가 매번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남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하고 내 쓸모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이것도 차녀의 특성인지 아니면 저의 개인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복된다. 그렇다. 남들은 칭찬하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요거 앞에 문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남들이 칭찬해주면 전 좋습니다. 요즘은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실수 하나가 전체를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해요. 내가 요거 하나만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간혹가다 하거든요. 그렇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바엔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 근데 요즘에는 내 기준에 미치지 않든 미치든 간에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통으로 하자.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느낌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쁨도 슬픔도 남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낀다. 매우 그렇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지칠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는 완전 극단적인 감정 인간이어가지고 감정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뀌어요. 되게 많이 지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깊이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남을 때가 있다. 저의 이야기는 늘 항상 언제나 가볍습니다. 깊이가 부족했다는 생각 하지 않아요. 내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많은데 저의 아주 내밀하고 깊숙한 부분까지 얘기할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동시에 외롭다. 네.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짜 나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 가깝다라는 게 정말 개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가깝다고 느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난 너랑 가깝지 않아. 라고 할 때가 있어서 저의 솔직한 진짜 나를 보여주기가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저 이거 예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저도 원래 사실 먼저 연락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연락이 오면 너무 반갑게 받지만 먼저 연락하는 타입이 아니고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이 인연이 끊어질까봐 제가 스몰톡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연락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부담 아니다. 그래도 열심히 연락한다.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 고른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식 메뉴를 못 고르잖아요. 결정 후에도 다른 가능성을 계속 생각한다. 근데 저 결정하면 그냥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다른 결정을 또 한 번 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는 있죠. 근데 계속 생각하진 않아.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은 빨리빨리 내리고요. 사소한 결정을 미루죠. 오늘 밥을 뭐 먹나 라든지 사소한 건 되게 잘 미루는데 좀 치명적인 중요한 결정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이나 감각적 활동보다 머릿속 생각에 빠진다.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생각 많아요. 맞아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에서
예전만큼의 위로를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 이거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저는 한 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설렘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거는 근데 저의 좋아하는 취향이 싫어진 게 아니라 저의 감정 자체가 좀 많이 차가워졌다?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차가워져가지고 예전만큼의 위로를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하자. 쉬는 시간에도 진정으로 쉬지 못하고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 예. 지금 이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 진짜 나를 살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겠죠? 진짜 나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워낙에 제 성향이 되게 강해서 어디를 가나 저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보통이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다. 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감정적 반응이 다른 경우가 있다. 있죠. 어떤 감정 반응 같은 것들은 뇌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같은 또래와 대화하면서 관심사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종종 느낀다. 네. 저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의 여성들과 좀 사고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난 남들과는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제가 20대일 때 20대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는데 너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별론데? 라고 했던 것 같고 제가 30대일 때도 30대 여자들은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제 40대에 들어서도 40대 여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나? 라고 할 때 저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랑 얘기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관심사나 사고방식이 잘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수가 적어지죠.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주변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미숙하다고 느껴 혼란스럽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분야가 다 성숙할 수 없고 모든 분야가 다 미숙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은 되게 성숙할 수 있고 근데 대신에 나는 이런 부분은 좀 미숙하더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 혼란스럽진 않은데. 그냥 보통? 깊이 생각하거나 강한 감정을 느낀 뒤 신체 반응, 두통, 소화불량 등이 종종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 소화불량, 몸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몸의 스트레스 반응의 원인을 알면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 머릿속이 쉬지 않는 느낌이 자주 들고 충분히 쉬어도 회복된 느낌이 부족하다. 그렇다. 사회적 불의를 접하면 마음에 오래 남는 편이다. 그렇다. 세상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그렇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 결국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 사회적 부조리를 눈 감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솔직히 내 세대에서 바뀌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투쟁이나 이런 부조리에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성운동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배치된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선택하지 않은 영역을 선택 순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냐.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어요. 고양이, 케이크, 안경, 저울, 간식 그릇. 당신이 선택한 오브젝트입니다. 다음. 첫 번째 선택은 고양이였습니다. 그림 검사 분석, 핵심 정체성 스키마.
첫 번째 선택은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심리적 주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했을 뿐인데요. 고양이의 상징은 안전한 관계 대체라고 합니다. 저도 안전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선택은 케이크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첫 번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합이 당신의 내면 구조를 형성합니다. 케이크의 상징은 특별한 자기 보상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잘 모르겠네.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안경이었습니다. 중간 선택은 당신의 심리적 환경을 구성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장치이자 일상의 기반입니다. 안경의 상징은 세상을 또렷이 보려는 욕구입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다음, 네 번째 선택은 저울이었습니다. 후반부 선택은 앞선 선택들이 만든 세계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있어야 해 라고 느끼는 보완 기제가 드러납니다. 저울의 상징은 공정함 추구 또는 균형 집착입니다. 와우,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말이 그대로 나오네요. 전체 분석의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정됩니다. 마지막 선택은 간식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림 검사 분석 이론에서 마지막에 놓는 물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한 것, 억압된 욕구나 숨겨진 바람이 투영됩니다. 간식 그릇의 상징은 소소한 일상의 위안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라고요? 저는 인정하는데요. 소소한 일상의 위안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간식을 많이 먹고 싶습니다. 다음, 이런 내면의 욕망을 바탕으로 당신의 설문 결과와 조합하면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의식의 선택과 의식의 응답 사이에서 발견되는 간극이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교차 분석 발견, 당신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발견된 것들, 고양이를 가장 먼저 선택하며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설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기 어렵다라는 항목에 4점을 주었습니다. 관계를 원하면서도 깊은 연결에 대한 장벽을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 조금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일상적으로는 서로 나누지 않는 되게 뭐 집안 얘기라던가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라던가 그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길래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깊은 연결에 대한 장벽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3.67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케이크와 간식 그릇을 고른 것은 감각적 위로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 대처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무의식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맞아요. 내가 계속 스트레스만 받으면 어떡해. 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지. 그다음에 저울을 선택하며 균형과 공정함을 추구했지만 설문에서 감정 과부하 점수가 5.0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강하게 일렁이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불균형의 상태를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의 동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발견된 고지능자의 특성. 가장 먼저 고양이를 선택한 것은 관계에 대한 깊은 욕구를 보여줍니다. 특히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케이크와 간식 그릇을 고른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안경과 저울을 선택한 것은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함을 추구하려는 지적인 욕구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설문에서 감정 과부하 점수가 5.0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감정을 남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성들은
카핀스키 ETAL. 괄호에서 2018의 연구에서 고지능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인지 정서 패턴입니다. 당신에게서 4개 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돈 내는 거 아닌가 봐요. 계속 알려주네. 너 좀 그만하고 싶은데. 과흥분성 우울, 뚜렷, 감정을 남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끼며 이로 인해 지쳐가는 패턴입니다. 심신 우울, 발견, 머릿속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먼저 반응하며 지쳐가는 패턴입니다. 비동시성 우울, 발견, 지적인 발달과 감정적인 발달의 속도 차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입니다. 공감 흡수 우울, 발견,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흡수하면서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패턴입니다. 자세한 해석은 차차 알아나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석해 줄 건데 진짜 많이 해주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 배치와 설문 응답을 교차하여 10가지 차원에서 당신의 내면을 해석합니다. 고지능 전문 우울 유형 분석과 성향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지능자의 감정과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목차, 파트 1, 무의식이 드러난다. 당신의 선택이 말하는 성격 프로파일, 나의 고지능 우울 패턴 유형,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이 찾는 것. 파트 2,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관계를 원하면서 피하게 되는 이유, 완벽주의가 당신을 조종하는 방식, 감정 대신 성취를 택하는 패턴,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 파트 3, 감춰진 자아의 지도, 의미를 찾다 지치는 마음의 구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의 정체, 무의식이 세우는 벽의 의미, 종합 해석, 당신만을 위한 결론. 그림 검사 분석 기법과 고지능 우울 연구를 결합한 디지털 투사 분석, 그림 검사 분석, 고지능 우울 연구, 배치 설문 교차 분석. 누적 판매 20만 건을 돌파한 인간.ai의 심리 엔진으로 분석한 72페이지의 분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런칭 특가 34% 할인, 원래 14,900원인데 9,900원에 해준대요. 이거는 국내 건가 봐요. 막 19.99달러 이렇게 안 나오네요. 전체 보고서 보기, 이 전체를 보려면 9,9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보고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드려요. 괜찮습니다. 전화번호 적고 결제 진행하기를 누르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너뛰기를 하니까 뭔가 후기 같은 게 막 계속 나와요. 완벽주의 작동 구조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매일 밤 시뮬레이션, 관계를 원하면서 피하는 게 모순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34세 연구원, 뭐 이런 게 있네요. 9,900원 결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답자는 테스트와 함께 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 부디 게스트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 지인이 아니더라도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나와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대충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만 언지를 좀 주시면 이제 서로 맞는 시간에 일정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게스트 일정에 맞추어 드립니다. 배고파. 네,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세요. 요즘에 저도 여름이어가지고 입맛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움직이려면 일단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도 녹음을 하는 도중에 아주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한 2번 정도 났기 때문에 바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